매출에서 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매출에서 뺀다는 것은 소득 금액을 그만큼 낮춘다는 것이 되겠죠. 자, 사업소득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 보시면 종합. 네, 오늘은 장부의 기록을 잘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세민은 2005년 8월 4일에 개업을 해서 상가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근데 2005년에 유통공구 상가를 신축을 해서 2006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김세민은 이제 정부와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수익 금액 33억에서 단순 경비율 88.6%에 의해서 비용을 공제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소득 금액을 4억 2천만 원으로 산정한 후에 종합소득세 1억 3천만 원 신고 납부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과세관청은 해당 사업에서 계약서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필요경비는 18억 원이라고 보고, 2008년 11월 17일 실질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 15억 원을 산정한 후에 이에 대해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3천만 원 경적 보증했습니다. 김세민은 얼마의 소득세를 내는가요? 자, 기장이라는 건 뭐죠? 기장이라는 거는 세금계서 신용카드 매출연비 영수증 증빙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인데요. 자,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뭐죠? 매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매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거고, 대신 이제 비용을 쓴 거 그대로 세금에서 세금 계산을 위해서 비용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겠죠. 비용을 많이 인정받아야 이제 매출에서 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매출에서 뺀다는 것은 소득 금액을 그만큼 낮춘다는 것이 되겠죠. 자, 사업소득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 보시면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이제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다 합한 거를 이제 말해요. 종합소득세인데,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그대로 이제 일단 확정이 되고, 만약 이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가 좀 이상하다 하는 거 몇 개 뽑아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실질 조사에 의해서 소득금액, 소득세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납세자가 일단은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 그렇지만 신고한 것이 이상하다 할 때 이제 과세관청이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것. 그거죠. 이제. 일단은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확정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이상한 것만 과세관청이 이제 문제를 삼는다는 거죠. 자, 실질조사에 의한 결정은 납세자가 사업장에 배치한 장부, 계약서 등 증명서, 증빙서류에 의해서 이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고, 매출도 이제 그렇게 실제 그 장부에서 증빙 자료에서 이제 조사 결정하는 건데, 추계조사 결정이라는 거는 장부 등 서류가 없는 경우에 실질조사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경비율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경비율은 이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인데, 추계조사할 때 어떤 경우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냐라는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바로 이건데, 이 정도의 매출, 즉 농업위험 이런 거는 6천만 원 이상 매출이 있으면 기준경비율, 그 미만이면 어떻게 되죠? 단순경비율. 제조업, 숙박, 음식점, 전기, 가스 이런 건 어떻게 3,600만 원,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부동산 임대, 전문 학습, 실기수업 이런 거는 2,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보다 단순경비율 그 경비율이 높아요. 경비율이 높다는 거는 더 많이 빼준다는 거죠. 많이 빼준다는 거는 소득금액이 더 낮아지니까 세금이 더 줄어들겠죠. 그죠? 업종마다 차이는 있는데 기준경비 코드에 보면 이제 보통 10%에서 30% 비용이 빠지고요. 단순경비율은 60%, 90% 비용이 빠지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증빙 자료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이만큼 그냥 빼준다는 거예요.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국 음식점 K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금액이 3,900만 원이다. 근데 증빙 자료를 갖췄다. 매입 비용이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냥 증빙 자료에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1,000만 원만 비용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음식점업의 기준 경비율이 이제 3,600만 원인데 3,600만 원보다 더 높잖아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3,900만 원이니까 그죠?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3,900만 원이면 기준 연매출 3,600만 원 높으니까 어떻게 기준 경비율 적용해야 되죠. 기준 경비율. 기준 경비율 적용하는데 만약에 증빙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기준 경비율 10% 이것만 해서 빠지는 거죠. 그죠? 다른 아무런 증빙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빠지죠. 산식을 한번 볼까요? 산식 기준 경비율은 네. 기준 경비율은 이렇게 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익 금액 매출액에서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 임차료 인건비 이거를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경비율 10%에서 30% 업종보다 좀 다르다 그랬죠. 이거를 또 빼준다는 거예요. 단순 경비율은 어떻게 돼요? 소득 금액에서 소득 금액 어떻게 되면 수익 금액에서 수익 금액이 단순 경비율. 여기는 증빙이 있더라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안 빼주네요. 단순 경비율. 왜 그렇죠? 단순 경비율은 그 경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10%에서 90%를 다 빼줘요. 그죠? 근데 기준 경비율은 그 빼주는 비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증빙이 있으면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달라. 그러면 빼주겠다. 그죠? 경비율이 낮은 대신에 증빙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1000만 원, 그죠? 증빙 갖춘 것이 1000만 원이어서 1000만 원의 기준 경비율 10.5%고 하니까 3,900만 원 10.5%면 약 한 400만 원 정도 되겠죠? 1,400만 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 경비율은 경비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증빙이 있어도 이런 거 안 빼주는 거고 기준 경비율은 이 자체가 좀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증빙이 있으면 달라 그러면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낮춰놓고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증빙이 있어서 증빙에 의해서 장부에 의해서 실질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게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에 경비율에 따라서 빼주겠다. 근데 단순 경비율 같은 건 어때요? 단순 경비율은 이 경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증빙을 갖춰가지고 이 정도 비용 빠지기가 좀 쉽진 않죠. 이거보다 더 높다 하면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실제 조사에 의하면 되는데 보통은 단순 경비율자 같은 경우 이 정도 경비율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단순 경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증빙 맞추지 않고. 자 그럼 기장은 어떻게 하냐면 기장은 복식보기로 하는 것이 많죠. 근데 이제 복식보기로 하는 방법은 간편정보는 그냥 쭉 얼마 오늘 뭐를 얼마 하고 얼마 나가고 얼마 벌어들이고 뭐 그냥 이렇게 적는 거죠. 근데 복식보기는 뭐야? 차변 대변, 그죠? 차변 대변 해가지고 이 양쪽을 이제 대사를 하는 거죠. 그죠? 이제 복잡해요. 회계를 하는 거예요. 회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업자가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 전문가들한테 이제 맡기는 게 보통이죠. 복식보기를 해야 되느냐? 자, 이 기준점이 있어요. 역시 이 기준점에 성인 사업자들, 그렇죠? 이런 사업자들 이 금액이 넘어가면 이제 복식보기 의무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간편정보를 해도 되고 그렇지만 이 금액보다 더 아래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은 간편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식보기에 의해서 기장을 해야 된다. 기장을 하지 않는 건 어때요?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공개받을 수 없다. 비용을 공개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경비율에 따라서 한다. 근데 이 금액이 높은 그러니까 기준경비 사업자들은 경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당히 손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빙을 많이 갖추는 것이죠. 근데 단순 경비율은 경비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경비율로 하는 것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사례 마찬가지 사례에서도 김세민이 그 장부하고 기타 증빙 서류를 구비해 놨으니까 그걸로 해야 된다. 근데 소득세 축소하기 위해서 단순 경비율이다. 그죠? 장부가 증빙이 있어도 이걸로 안 하고 경비율로 그냥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왜? 종합소득세 축소. 왜? 경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단순 경비율에 신고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런 종합소득세 축소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과세원청은 김세민이 매출장 경비로 처리한 28억 중에서 18억원을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관련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와 증빙이 있으니 실질조사를 한 거죠. 이렇게 경비 의뢰한 거를 부인을 하고. 근데 이제 불복을 했어요. 김세민이.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단순 경비를 한 게 뭐가 문제냐? 라고 했는데 조세심판원은 김세민의 손을 들어줬네. 과세원청이 잘못됐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김세민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일치 기장은 하지는 않았지만 수입 금액을 신고를 누락하는 사실이 없다. 그리고 허위 경비 처리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반드시 지출되었을 것마저도 그런 비용마저도 증빙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아니
반드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는 비용마저 과세가 증빙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지출을 인정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할 정도라면 이거는 증빙이 없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조사가 아닌 추계 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즉 추계 조사에 결정한다는 거죠. 단순 경비율로 가는 게 맞다. 근데 김세민은 어떻게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맞는 거다. 단순 경비율에 과세관청이 장부가 없다라고 해서 비용을 부인했으니 증빙이 없다고 해서 비용을 부인했으니 그 정도 즉 비용 부인 정도가 이거는 반드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 금액인데 그 금액 자체 다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실제 조사를 하면 안 되고 추계조사, 경비율에 따라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그 김세민은 그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게 맞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납세자의 손을, 김세민의 손을 들어준 거죠. 준수심판원을.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김세민은 그죠? 증빙을 갖추고 있었어도 단순 경비율을 신고했던 거예요. 왜 단순 경비율은 경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경비율이 계속 높으니까 그죠? 경비율이 높으니 그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거죠. 그죠? 증빙을 할 필요. 증빙으로 해서 신고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 단순 경비율 사업자들은 단순 경비율에 인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금액을 물론 이제 올라가면 기준 금액이 하니까 당연히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기준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절세 팁으로 좀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돼서 단순 경비율 적용받으려면 이제 일정 금액 이하가 되어야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아무리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단순 경비율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증빙을 일단은 갖추고 있는 것이 좋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